와칭 제4부 텅 빈 공간이 부리는 요술. 텅 빈 공간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 내 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정말 나일까? 텅 빈 공간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답니다. 예를 들어 내 두뇌에 물 한 잔 마셔야지 하는 생각이 입력되면 텅 빈 공간이 그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해준다. 생각 자체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건 아니다. 생각은 현실이라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다. 설사 생각이 없어도 만물은 스스로 돌아간다. 잠시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어떤 생각이 떠다니는가?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나드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공간이다. 이처럼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바로 나다. 그 텅 빈 공간이 내 몸도 돌아가게 한다. 그렇다. 텅 빈 공간에 모든 걸 맡기면 몸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간다. 그래도 미심적인가? 그렇다면 책 앞부분에서 언급한 그림을 다시 보자. 육신의 공간이 있다. 그 주변을 감정의 공간이 둘러싸고 있다. 감정의 공간은 다시 생각의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그 바깥은 영혼의 공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한한 빛의 공간이 채워져 있다. 내 육신은 감정과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다. 감정과 생각이 내 육신을 움직인다. 하지만 이게 진실일까?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영혼이 감정과 생각, 육신을 움직인다. 시야를 완전히 넓혀보면 텅 빈 공간이 감정과 생각, 육신, 영혼을 움직인다. 내가 생각의 공간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육신을 움직인다고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시야를 완전히 넓혀 전체를 보면 텅 빈 공간이 그 공간 속의 모든 현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각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고 믿으면 나는 생각과 한 덩어리가 된다. 생각의 노예가 된다.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무한한 텅 빈 공간이 내 몸을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무한한 공간과 하나가 된다. 자연히 내 몸은 무한한 공간 속에 잠시 떠있는 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용돌이도 잠시 스쳐가는 현상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리고 지능은 정말 두뇌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마음이 두뇌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자연의 지능도 역시 두뇌에 들어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험은 두뇌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는데도 지능이 여전히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능은 두뇌가 아닌 텅 빈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 런던 시내를 딱 한 번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둘러본 뒤 기억만으로 그림을 그려낸 영국의 월트샤라는 사람은 IQ가 겨우 65에 불과하다. 원주율 외우기 세계 기록을 세운 사람도, 또 한 번 본 책은 빠짐없이 모두 기억해낸 미국의 피크라는 사람도 두뇌의 지능은 오히려 평균 이하다. 그 무한한 기억력이 두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폐성 천재들은 대부분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에 이상이 있고 우주와 통하는 우뇌는 활짝 열려 있다고 한다. 좌뇌가 멈추고 우뇌의 활동이 왕성한 상태, 생각이 멈추면 전체가 보인다라는 표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내가 시야를 무한히 넓히면 나는 이 무한한 마음과 하나가 된다. 우주 만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처럼 우주 만물이 내 마음속의 환영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나는 비로소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진정한 창조자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공간의 크기가 현실 창조력의 크기이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쿠에는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고 조언했다.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소원을 빌면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떠 있다. 그리고 무한한 공간에 떠 있다. 넓고 무한한 공간을 바라보니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린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공간이 커질수록 소원을 이루기도 쉬워진다. 생각이 멈추면 마음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 생각을 품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떠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처럼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이 잘 떠오른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르면 품고 있던 생각들을 몽땅 놓아주게 된다고 한다. 마음의 공간이 무한히 넓어져 자신이 무한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젠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놓아버리면 어떨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놓아버리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시야도 투명해진다. 전체가 보인다. 마찬가지 이치로 문제가 이미 완전히 풀린 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전체가 훤히 보인다. 미래의 시점을 멀리 잡을수록 더 크고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내가 죽고 나서 100년 후의 사람들은 내가 쓴 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 진심으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런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내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죄다 생각에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현실은 허상이다. 단지 대단히 끈덕진 허상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주 속 티끌만한 하나의 지구에서 고정된 생각, 고정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고정된 현실을 살아간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시야를 넓히면 넓히는 만큼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난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무한한 공간 속에 실제로서 이미 존재한다. 단지 관찰자인 내가 시야를 넓혀 바라보지 못할 따름이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들여다보면 이미 깔려있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야 마음의 공간이 열린다.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 있어야 새로운 현실 창조에 필요한 지혜, 창의성, 지능 등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닫힌 마음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텅 빈 공간은 정말 모든 답을 알고 있을까? 왜 생각을 멈추면 답이 나올까? 런던대의 심리학자 바타차리아 교수는 수수께끼를 잘 푸는 사람들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답을 얻을 때 두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뇌파 측정기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답이 떠오르기 8초 전 이미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것이었다. 즉, 답이 떠오르기 8초 전부터 이미 생각이 텅 비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노스웨스턴대의 신경과학자 융 비만 교수도 드렉셀대의 심리학자 쿠니오스 교수도 같은 실험을 해봤다. 직감으로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이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두뇌 활동이 더 활발했다. 앞서 말했듯 우뇌는 우주와 통하는 곳이다. 그래서 두뇌 속에서 언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텅 빈 우주 공간에서 그림으로 생각한다. 우뇌가 창의성이나 영감에 관련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이들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 부위가 폭넓게 반응했다. 즉 어느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보지 않고 전체 그림을 다 본다는 뜻이다. 전체를 다 보려면 생각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시야가 투명해진다. 어떤 문제를 영감으로 푸는 것과 분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분석적으로 푸는 것은 시야를 좁혀 두뇌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다. 반면 영감은 시야를 넓혀 텅 빈 공간에서 얻는 것이다. 텅 빈 마음은 사실은 비어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는 두뇌 안의 어느 부분엔가 저장된다고 믿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의 셀드레이크 교수가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았다. 그는 두뇌는 정보의 송수신 장치일 뿐이라고 말한다. 텅 빈 공간에 저장된 정보를 송수신한다는 것이다. 마치 TV처럼 말이다. 만일 TV의 소리를 듣는 장치가 고장나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듣는 장치에 소리가 저장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소리는 텅 빈 공간에 떠 있다. 단지 소리를 수신하는 장치가 고장났을 뿐이다. 만일 어느 채널의 화면에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림은 텅 빈 공중에 떠 있다. 단지 그림을 수신하는 채널이 고장나 그림이 나오지 않을 뿐이다. 마찬가지 이치로 두뇌가 수신하는 모든 정보도 텅 빈 공간에 저장돼 있다. 그래서 두뇌의 절반을 잘라내도 반드시 지능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즉, 지능은 텅 빈 공간에서 무한히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럼 텅 빈 공간에서 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문제를 풀다가 가벼운 일을 하라. 가벼운 일을 할 땐 생각이 잘 떠오른다. 왜냐하면 문제는 생각으로 푼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땐 깊은 생각에 파묻혀 버리는데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마음의 공간도 닫아버린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벼운 일을 하면 꼬리 물고 이어지던 생각이 끊어지면서 텅 빈 공간이 생긴다. 가벼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깊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텅 빈 공간이 이어진다. 그럼 텅 빈 공간에서 답이 나온다. 그 텅 빈 공간은 바로 내 마음이다. 내가 시야를 좁히면 내 마음은 두뇌만큼 작아지지만 시야를 무한히 넓히면 텅 빈 무한한 공간만큼 커진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는 만큼 답도 쉽게 나온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텅 빈 공간이 나타난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덧대지 않고 모든 방향에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건 누구인가? 바로 텅 빈 공간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만 해도 텅 빈 공간이 나타나 모든 걸 물결처럼 흘러가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만일 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면 내 차가 가장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차의 속도, 차선, 다른 차들과의 거리 등을 관찰하는 일이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내 몸은 스스로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게 된다. 테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텅 빈 공간은 모든 방향에서 모든 시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 공의 각도, 라켓의 각도, 몸의 자세 등 공을 정확히 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정교하게 계산해낸다. 그리고 그냥 공을 칠 뿐이다. 설사 공이 안 맞더라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스스로 바로잡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이 떨어지도록 해준다. 공을 잘 쳐야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활짝 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좋아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개와 산책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사람, 좋아하는 꽃이 가득 담긴 비디오를 보는 사람, 어항 속에서 자유로이 노니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는 사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상상하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 그러면서 몸의 흐름을 막는 부정적 생각들이 빠져나간다. 어항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보면 자유로운 공간이 연상돼 마음을 열게 된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단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다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만 다치지 않으면 어두운 생각에도 갇히지 않는다.